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베트남의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이 대낮,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5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뭐 아침에 오랜만에 방송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네. 지금 일어나니까 피곤합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드디어 사자 붙는 사자 직업을 가진 분을 이제 섭외를 했죠. 제가 이전에 사자 붙는 분을 사자가 있었나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없죠. 누가 있죠 주위에 사자 붙는 사람들이 보자. 김 사장 뭐 그 사자로 안 끝나잖아 일단. 아 그건 그렇지. 사자로 끝난 사람 누가 있지? 사자, 판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거 없었고 교사는 있었나? 교사 목사님도 없었고. 목사님은 없었고 전도사. 전도사. 전도사는 있었던 것 같은데 출연을 못 시켰어. 아 그랬나? 아 그때 그치. 그랬었고 또 다른 분 사자. 뭐 장의사 의사 없고 그 주변에. 의사 없었고 뭐 간호사는 간호사는 없죠. 없었고. 한의사도 없죠. 한의사 있을 제 방송 출연을 안 하셨고 않았고. 저희가 또 누가 처음 한 걸로 그냥 예, 거의 지금 깔끔하게. 저희가 이번에 또 네. 인트로를 또 되게 또 좀 전문적인 분 모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앞에서 뵀던 분들이 전문적이 아니라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번에 드디어 이제 증이 있는 분, 네. 증이 있는 분을 모셔놓고 라이센스를 죠 모시고. 네, 이제 라이센스 있는 분을 모시고 방송을 찍기로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 아침에 지금 또 좀 실례되는데 아침에부터 가정 방문을 해서 네. 네.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도 어릴 때 그 부모님한테 들을 때 네. 일요일 오전 이럴 때는 친구 집 놀러 가지 마라.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친구 집도 아니고 지금 여기 또 청취자분 집에 오려고 하니까 다시 좀 불편하긴 청취자는 한데. 아니고 아이고 뭐 청취자 청취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건 뭐 네, 청취자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뭐 저희 또 게스트 분 집에 방문하려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요일 오전 아침부터 말씀드리자면 엄 사장이 9시까지 보자고 했는데 10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사모님이 또 이렇게 꽃단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 또 사모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하는데 이런 거 혼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어떻게 자기가 잡으려고 지금 사모님을 팔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혼내야 된다. 이거 혼내야 된다. 뭐 저희가 또 평소에 안 하는 내용 인트로를 마시고 일단 뭐 잘 지냈습니까? 잘 요즘 지냈나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소문이 아니 뭐 아닙니다. 돈 들어오니까지 모르는 거라 가지고. 맨날 힘들다고만 하다가 요즘 이제 좀 사업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네, 요즘 뭐 또 네. 컨트랙트도 여기저기 좀 하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잘 지내요 요즘 어떻게? 뭐 요즘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근황 없습니까? 지금? 근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 베트남을 내가 한 4, 5년 살면서 뭐 알았다 생각했는데 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뭘 몰라요? 제가 집을 아 들어가기로 했는데 원래는 이 9월 30일 날 집을 주겠다고 해서 오케이 땡큐 하고 있었는데 11월 15일 날 들어오라는 그 오피셜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원래 11월 15일 날까지 돈을 잔금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때 그 10월 막 중순경에 이 환율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아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지금 좀 안정됐잖아요. 지금은 안정됐는데 너무 컸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을 땡겨가지고 아씨 모르겠다 집을 받자 해서 돈을 땡겨 와야지 내가 베트남에 돈이 어딨어 땡겨 와서 돈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하여튼 왜 망했다. 망했다. 아, 또 집에 쉬고 11월 15일이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 오늘 11월 24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집을 아직 못 받았고요. 언제 받을지 몰라요 사실 지금. 이거. 아직 몰라. 네, 그래서 어쨌건 뭐 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게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엄사장이 샀다는 게 저희가 네. 뭐 편의점에서 사는 1,500원짜리 담배가 아니고 그렇죠.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약속 세대를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죠. 어쨌건 집을 받긴 네. 받았는데 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뭐 아직도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이사를 갔고요. 제가 뭐 잠깐 그러니까 새로 갔죠. 원래 지금 살던 집에서 집주인한테 제가 한 달만 살게 해달라 연장을 하니까 네. 안 된다. 우리 딸애가 뭐 국제학교 입학해서 근처로 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근처에 있는 그 딸이 국제학교 가는 거는 당신 집 한 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그 집에 이제 딸이 살아야 된다는 거지. 국제학교가 어디 찍어 특별해? 여기 암스테르담. 아 다냐? 네, 입학을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 한 달만 살 수 있는 지금 집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한 달 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 달만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 어디 호텔방을 빌리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달달이 끊어야 될 달달이가 아니고 주 단위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뭐 지금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면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또
뭐 재근함은 아닌데 그 나카무라 백씨가 그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러더라고. 왔습니다 벌써. 아 와서 봤어? 이제 나카무라 백씨가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 한 3화였나 4화였나 나왔던 분인데 그 하이퐁에서. 은근 노잼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꿀잼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셨던 분인데 재밌었죠. 제가 이사 가는 날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요? 이 기막힌 네. 운명이다. 예, 그래서 좀 바톤 터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삿짐 옮긴다 그랬고 하여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베트남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약서에 썼다고 되는 데는 아니다. 저희가 또 그런 거 있어 안 와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이었으면은 막 위약금 규정해가지고 집 늦어지면 제가 정확히 계약서 항목을 살펴보진 않았는데 듣자 하니까 네. 베트남은 6개월까지는 아 그래? 뭐 연기 그러니까 초초에 약속한 날짜부터 6개월까지는 뭐 컴플레인 못하는 조항이 있다라네요. 그거 독소 조항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네. 원래 이제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있는 거다 보니까 6개월은 괜찮다. 6개월은 괜찮다. 집을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에메랄드가 그랬다며. 에메랄드? 에메랄드 미딩인 미딩이나- 에메랄드 아파트가 6개월까지 맥시멈을 맞추기 위해서 막 막판에 막 그거 돈 날림- 않는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날림 공사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잖아. 그 지금 그 얼추 마무리된 거 지금 같더라고. 다 끝나고 입주했습니다 지금. 아 입수했어? 네. 사람 살아요? 네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거기 지나갔는데 사람이 사는 거구나 거기.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래 9월에 하기로 했으니까 10, 11, 12, 1, 2, 3월까지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도로 지금 뭐 파악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집을 사실 때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이 날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고 그냥 여기 동네에서 이제 그 양아치 그 약주 드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여기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조금 6개월 안에만 되는 거면 약속을 지킨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그렇지.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어. 본인이 좀 한국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또 전문가 분 모셔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사실은. 네. 저도 이제 보고 그리고 하여튼 뭐 딴 건 없어요. 지금 날이 또 춥고 덥고 하네요, 또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약간 좀 후덥지근한 느낌이 좀 있어요. 새벽은 춥고 요즘 집에 그래요. 낮에는 덥고. 네, 그렇다. 또 뭐 있습니까 또? 요즘 뭐 근황 없으셨나요? 요즘에 뭐 근황까지는 아니고 막 그런 걸 봐요. 요즘에 그 뭐지 유튜브로 네. 막 과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들. 과학하고 앉아 있네. 아 뭐 그런 거에서 뭐 양자역학을 조금 해서 이제 이런 거 보는데 좋습니다.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재밌게 본 게 역시 또 아니 뭐 제가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제 다중우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멀티버스. 멀티버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앤트맨 생각도 좀 나고 뭐 이제 뭐 타노스가 이제 이것도 생각 좀 나는데 그거 좀 별거 아닌 얘기인데 거기서 느낀 게 그 관계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관계. 약간 네, 철학적. 릴레이션십. 요즘에 뭐 관계.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요즘에 뭐 철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걸 보다 네. 보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관측하는 대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바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위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뭘 관측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물질로서의 네. 2%를 존재할 수 없다. 난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뭐 별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내가 그 이름 불러줬을 때 내가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요즘에 뭐 이제 그럼 뭐 그렇더라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럼 약간 뭐 신의 존재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가 이건 좀 순기능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한 99%는 다 똥글이거든. 사실. 진짜 뭐. 그렇지. 매번 뭐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크래프트 영상 막 이런 거 예전에 막 예전에 그 누구죠? 임요한 씨 이런 홍진호. 뭐 이런 영상들 막 보고 마주작. 이런 게 뜨다가 그래서 요즘엔 좀 다른 게 보려고 해서 그런 과학 이런 거 좀 보려고 하고 바람직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좀 찾아보고 싶은 게 요즘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계 공부 같은 경우 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 그 회계하라 천국. 천국 가라 이런 거 알고 그런 거 알고. 어카운팅 네. 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제 아. 공부를 하는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좀 공부를 했으면 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런 좀뭐 자극적인 것들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치마 짧은 것들, 뭐 정치적으로 이제 뭐 너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보다 네. 좀 그런 좀 유익한 정보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유튜브를 진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만간 하여튼 그또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봅시다. 이 친구가 장가 가고 나서는 맨날 진지하게 고민만 하고 요즘에 바빠요 지금.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뭐 돈 버는 것도 이유가 네. 뭐 좋은 가정 꾸려가지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렇다 요즘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 이슈가 뭐 그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들을 좀 배웠잖아요. 최근에 그랬나? 저번 방송에서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죠? 안 했나? 네. 했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누구 뵀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노이에 계신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그분 거기는 저희 방송 찍고 그 다음에 네네. 뵀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오해하실 게 아닌 게 저희가 한 2주 정도 해서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최근에. 네, 최근에 좀 뵀죠. 네. 굉장히 이제 하루 건너서 계속 뵙다 보니 네. 이제 또 좀 헷갈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식사를 해주셨는데 진수성찬으로 초대해 네. 주셔가지고 흑돔, 그 안하고랑 안하고, 또 뭐 장어 장어, 뭐 이런 걸 매운탕 해서 약밥, 약밥 또 뭐 마카롱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그 마카롱집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카롱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 뭐 일단 좀 안 좋아합니다. 제가 단 걸 음식을 안 좋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마카롱을 안 먹는 편인데 그 주신 마카롱 굉장히 맛있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샀는지 좀 제가 궁금해가지고 혹시라도 댓글 좀 달아주실 수 저희가 연락을 한번 드려야죠. 저희가 예. 그때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연락을 네. 드리기로 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락 못 드렸고 네. 조만간 한번 연락 한번 드려서 예. 저희한테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네.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될지 여쭤봤더니 그냥 편하게 어머니로 불려달라 그래서 네. 어머니 하노이 어머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머님 제가 네. 감사드리면서 안하고랑 진짜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입이 짧은 게 아니고 많이 먹었어요 그때 저희 진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좀 차려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 먹은 거지. 그래서 음식은 되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그 마카롱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별 많이 안 달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예, 진짜 맛있게 이게 마카롱이다. 이제 프랑스 거죠 이게 마카롱이 아마. 마크롱 대통령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지. 마카롱이 몇 살이지? 한 40 됐을 걸 이제? 우리 나이 때 아니야?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많아? 네, 이제 40대 30대 미국은 빠른 그거 있으니까 어. 서양은 우리 나이 때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 아니, 우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확실히. 우리 나이 때 대통령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없나 우리 나이 때 대통령 되는 사람이? 저희 초청 게스트 분께서 잠깐 껴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네, 소개 딱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혹시 뭐 저희 나이 때 대통령은 된 분이 30 후반대 네. 대통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크롱. 네. 어쩌니까 비슷하잖아. 뭐 앞에 3자 붙으면 같은 세대를 사는 딴 사람이잖아. 건 모르겠고 에이. 김영삼 대통령이 네. 국회의원 나이로는 26살에 그렇죠. 우리나라 최연소. JFK가 43인가 됐죠 대통령이 막. 좋습니다. 저희도 대통령 지출해야 되는데 해야지. 한인 회장도 못 따를 것 같은데 무슨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지금 굿모닝 맨날 저희가 조건이 좋아요 이 친구가 항상 제가 이제 한인 회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 약간 일도 보면은 이게 좀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 많이 만나는 일이고 두 번째가 이제 또 독실하게 종교가 있다 보니까 일단 한쪽 사이드는 얻고 가는 건 아닙니까? 또 그렇죠. 해외 가면은 교회가 또 사실 여기 그렇죠.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 이런 쪽에 세력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일단 잡고 가고. 네. 그것도 뭐 있죠. 또 군필 남자에. 군필은 뭐 중요하지 또 이게 나중에 또야 그 청문회 걸려가지고 네. 당신 또 군대 안 갔다 하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군필 남자에 또 네.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아주 이 조건이 좋습니다. 뭐 다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없는 사람 많잖아 주위에 보면. 근데 내가 네.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제 삶을 좀 돌이켜봤거든요. 내가 만약 청문회에 나가면은 문제가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걸리는 게 많아. 뭐가 많아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나중에 또 이게 박제가 되니까 말은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교회 헌금 안 내고 오락실 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건 어린이 얘기가 좀 그러니까, 있고 예. 나중에 이건 제가 방송 오케이. 하고 뭐 말씀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도대체 청문회에 걸릴 만한 치부가. 이거 재밌겠는데. 방송 이거 그걸로 찍읍시다 모르겠고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일단 하고 이 정도로 하고.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또 뭐죠? 우리가 또 우리 직업교육을 직업교육이 아니구나. 뭐죠? 대학생들 청년 진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 선생님 뵙고 또 뵀었죠 또. 네. 저희가 또 어디서 식사를 했죠 거기? 거기가 딤섬집. 네. 무슨 딤섬이었지 그냥 거기가 롯데 6층에 있는 딤섬집인데 거긴 아니. 메이웨이인가? 메이웨더? 메이웨이. 메이웨이. 메이웨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 맞습니다. 네. 거기 대접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근데 그 집 정체가 뭐예요? 근데 커피집도 하고 막 해산물집도 하는 것 같은데. 메이웨이에서? 아닌가 마이웨이인가 거기는? 마이웨이. 중화에 많은 집 있잖아. 중화에 많은 가게. 그건 마이웨이. 마이웨이구나. 네. 메이웨이. 그렇죠. 식사하고 네. 그래서 뭐였었죠? 닭발은 맛이 없었다. 닭발은 제가 시켰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었다. 사실 닭발은 이게 한국 사람 잘 만드는 것 같아. 몇 개 해가지고. 그렇죠. 매운 닭발, 뼈 없는 걸로. 그렇죠. 조선 닭발이 맛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치킨 하면 조선 치킨 아닙니까? 치킨은 조선 치킨은 맛있어요 사실. 그렇죠. KFC도 그렇고 요즘 팝파이스 맛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조금 뭐 이상한 소리로 일단. 네. 뭐 그러고 서두 있고.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분들 뵌 적이 그거 나서는 없었죠. 네, 그때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 뵌 거랑은 방송이 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분은 그때 제가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그 식사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하셨고 그다음에 그 교육하시려고 하셨는데 맞아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 뵙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뭐 음. 저희가 뭐 시간 맞추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네, 또 뵙고. 큰일 없으면 저희가 항상 뭐 별일 없어요. 사실은 별일 없는데 뭐 그렇다. 제가 진짜로 저가 한 2주 전에는 좀 손님이 많이 계셔갖고 제가 몇 분 못 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두 분 정도 못 뺐.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근황 얘기할 거가 없죠. 네, 뭐 베트남에 이슈가 있었나요 요새? 베트남의 이슈가 베트남에 얼마 전에 그 스승의 날 스승의 날 20일이죠? 11월 20일. 20일 스승의 날이라서 야자오 베트남. 네. 뭐 별일 있었나요 그래서? 아니 뭐 없습니다. 뭐 제가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촌지 받는 날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성의를 표시하는 날 이런 걸로 합시다. 촌지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촌지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되게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있었죠. 있었는 것 같아. 네. 저희 어머니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 네. 예전 선생님도 생각나니까 참 좋은 분도 많았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저런 사람도 선생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생각해보면 다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그때 선생님이었던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지만. 아 많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랬고 왜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계신데 네. 그분이 그때 저 했을 때가 이제 부임하고 두 번째였거든요. 그냥 군대 가기 전에 1년 잠깐 하시고 군대 다녀오셔가지고 1년 하셨는데 지금 그때는 그 선생님은 되게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죠. 그때 생각하면 그때 군대 다녀오셔서 뭐 27, 8 이거 뭐 물론 뭐 이게 20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뭐 연세가 많으시긴 하지만 초딩 때는 6학년만 봐도 엄청 커 보이는 그랬잖아. 건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선생님께서 27 뭐 이러셨으니까 26? 뭐 8 정도 되셨는 걸로 기억해.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네. 이제 교권이 많이 이렇게 좀 무너져. 맞아야 됩니다. 네,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이랑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때 너무 많이 맞았죠, 사실은. 많이 맞죠. 전 진짜 아직도 기억나게 내 가정통신문 안 들고 왔다고 내가 뺨을 왜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생각하면. 최근에 보니까 그 뭐. 중학생이 선생님이 자는데 깨웠다고 해서 얼굴을 막 때려가지고. 때렸다고? 네, 맞아야 뉴스 됩니다. 나오고. 맞아야 됩니다. 애들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를 놓으면 때릴 거예요 혹시 문제 있다. 훈계를 잘 시켜야죠. 때리냐고 안 때리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훈계가 다 아는 거고. 사랑해매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도. 들어야지 않을까. 예, 저도 생각하는 게 좀 그래서 좀 단련해야겠다. 예, 그래서 요즘에 스승의 날이었고 뭐 그 이외에 이슈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지금 그래서.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네. 그런 거랑 뭐이 정도로 저희 마무리하고. 서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또 저희 본론으로 또 전문가분 모셔놨으니 네. 모시고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좀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귀한 손님 네, 말씀 한번 해서 제가 이제 일단 잠깐 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하노이에 거주하시는 낯가리는 우리 김 여사님이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셨고요. 일단 뭐 김 여사님 그리고 네. 또 저희 방송에 최초로 출연하신 사자 네, 증- 관세사라는 증이 있는 분이죠 이제. 거죠. 네. 관세사 시험 어디서 주관하는지 아나요? 뭐 어디서 합니까? 한국 정부에서 하겠죠. 아니, 정부에서 하나? 어디서? YBM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시사가 이렇게 있는 데서. 큐넷이라고 해가지고. 아 거기 거기 아닌가? 그 상공회의소. 네, 국가 뭐 이런 네. 뭐 자격증 관리하는 그 공단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저희 잠깐 소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아, 관세사님. 아, 제가 진짜 낯가리는데 이렇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낯가리는 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좀 떨리고요. 네, 낯가리는 김 여사라고 합니다. 네, 뭐 낯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가리치지 않으셔도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 근데 제가 낯을 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조금 블라인드를 하나 이렇게. 네, 저희가 그냥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말을 책상 여기를 보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 저희 그 김 여사님께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노이에 얼마나 계셨죠? 이제 한 11개월 차여서 아직 저도 뭔가 초보 하노이 사람인데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이제 업체들이 많이 관세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알려드리고자 할까 하던 찰나에 이렇게 팟캐스트 제안이 와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사자로 활동하신 지는 조금 기간이 사자로 활동했다 하니까 어감이 사자로 활동한 지는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아. 예. 사실 저희가 이게 관세사란 직업이 저는 처음 만나 뵀거든요. 네, 생소하시죠 원래. 그리고 아마 뭐 제가 만날 일이 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그쵸? 무슨 한국에서 있거나 제가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사람이 많이 있나요? 어떻게 한국에 관세사는 직업이? 그러니까 1년에 예, 몇 명 몇 명 뽑는다. 저 때는 한 68명 정도 합격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년 100명이 안 넘습니다. 한 80명 정도? 약 80명 정도가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뭐 변호사는 한 2,000명씩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 1000명이 넘게 나오죠. 네, 지금은 변호사가 1000명 넘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관세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까 모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잘 쓰여지지 않고 특히 이제 제조나 수출 수입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좀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사랑 세무사랑은 좀 많이 다른가요? 완전 다르고요. 이게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혹시 세금 종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세금, PIT, CIT. CIT 됐잖아. CIT, 네, VAT. CIT, VAT 다 이제 법인세 아니면은 부가세인데 그거는 이제 내국세라고 해가지고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고요. 관세는 FCT 외국인 계약자세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관세라고 하면은 국가하고 국가 간에 뭔가 거래했을 때 그때 이제 국경을 통과했을 때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 간의 세금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관세청이 관리합니다. 아까 제 말은 그럼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네. 양국 간에 뭔가 세금을 매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재하는 뭔가 초국적인 네, 있습니다. 국제 관세 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무역 기구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WTO나 WCO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네. 진짜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예를 들면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게 가능한지 몰라가지고. 미국에 보면 주가 많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대마가 합법인 주가 있고 네. 불법인 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대마를 내가 네덜란드에서 사왔다 치면은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관세를 어떻게 매기는 거죠? 그런 세금은 어차피 매겨져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예. 그 수입을 어디에서 신고했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질문을 막 하는 거는 좀 나중에 그러니까 나도 막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렇죠. 일단은 그 관세사 우리 그 김연아님께서 준비해 주신 리스트를 네, 조금 먼저 일단은. 한번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방송을 네.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2주간에 걸쳐. 2주간에 걸쳐 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2주간에 걸쳐 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그 관세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세사의 뭐 역할이나 약간 좀 직업 탐방 느낌으로 그렇죠. 한번 먼저 가보고 갈 때까지 가보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또 베트남과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알아야 되는 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까 뭐 CIT, VAT 말씀하셨는데 세금에는 이제 내국세 그리고 내국세가 아닌 뭐 기타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세라고 하면 아까 국가에서 국가 간에 무역 거래할 때 그때 이제 뭐 국경을 통과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그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관세사라고 하면은 그럼 세금만 관리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세금 플러스 그 다음에 관세청에서 심사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세금 똑바로 냈나 안 냈나 확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심사도 대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가의 질의를 해서 쟁송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기관과 싸우는 역할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그 품목이 있을 때 네. HS 코드가 나오면은 네. 그거에 대한 세금이 정해져 있을 텐데 네. 그럼 내라고 하면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HS 코드, 즉 이제 보통 저희가 세번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매기는 번호입니다. 그 세금을 매기는 번호는 수입자가 알아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제 뭐 국가기관에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세율, 즉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국가기관이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세청에서는 심사를 하고 나중에 추징 아니면 보통 환급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관세사라는 타이틀을 따는데 보통 공부를 얼마나 하죠?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지켜볼 이게 때. 다 보통 이제 줄여서 케바케라고 케바케. 말씀하시잖아요. 네. 다 케바케이고요. 뭐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동차라고 해가지고 1년 안에 붙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듣기로는 본인이 그러셨다라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전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러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1년 6개월 아. 공부했고요. 사실 저도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다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찾아보니 그나마 사자 중에 가장 만만하고 쉽다고 해서 예, 도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센스를 딱 취득했을 때 네. 진로가 어떻게 되죠? 보통 뭐 진로는 다양한데요. 뭐 만약에 기본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관세법인이나 아니면 관세사무소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회계법인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법무법인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으로 취업하시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공무원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세사 라이센스를 들고 공무원을 한다면 어떤 공무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합격 점수가 100점인데 관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각 과목당 합격 점수가 105점입니다. 그러니까 5점씩을 더 베네핏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나 틀렸을 때 관세사는 2개 틀려도 되는 거죠. 같은 점수가 되는 거죠. 예. 모르셨죠? 아 이거 모르죠 제가 그런 거.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는 거 보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니, 일단 진행은 진행대로 할 건데 아, 제가 그렇죠. 그 HS 코드가 네. 그거 국가별로 다른가요, 맨날? 나도 그거 궁금했어. 진짜 그거 아. 무슨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거는 네. 제가 진짜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HS 코드 즉 3번이라고 하는 건 네. 이론적으로는 네. 전 세계 6자리 그러니까 HS 코드가 숫자로 매기는 뭔가 일련의 번호 같은 건데 앞자리서부터 이제 땡땡땡, 6자리 땡땡땡. 땡땡땡 땡땡까지는 보통 이제 전 세계 통일하자 해서 이제 통일 규칙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일 뿐이고요. 각 이제 세금을 매기는 국가가 만약에 뭐 한국, 뭐 베트남, 뭐 미국, 뭐 영국 다 좀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물품이라고 해도 HS 코드가 다른 경우가 조금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 제일 효자 품목인 김이 네.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김을 이제 뭐 조미 식품 쪽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106에 90 딱 이렇게 법으로 해놨는데 때려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2106? 진짜, 예, 역시 또 역시. 그러네. 법상 한국 법상 지금 2106에 90으로 딱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김이 하도 수출이 많이 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WCO 세계 관세 기구에서 우리가 김을 너무 분쟁이 많아서 보니까 2106에 90이 아니라 2008에 90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세계 관세 기구에서 정한 요런 HS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세율도 다르고 해가지고 예, 그게 분쟁이 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세계 관세 기구 즉 세계적으로 이제 결정된 그 HS 코드를 따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재작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랑 한국의 관세 분류가 같나요? HS 코드 분류가 지금 다릅니다. 다르게 예. 쳤다는 거죠. 이 예를 들어서 다릅니다. 예. 그럼 세계 관세 기구는 선출직인가요? 아니면 임명직이에요? 저도 세계 관세 기구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관세청이나 아니면 뭐 각 국가의 뭐 요직에 계신 뭐 공무원분들이 이제 선발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그 반 옛날 총장님처럼 네, 의견은 유엔처럼 아예 유엔 뭐 이런 것처럼 딱 이거를 그냥 웃자고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네. 그 관세 흐름이 많이 바뀌는 거니까 제가 여쭤본 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쟁점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다 다른- 동일한 예, 생각할 예, 수 예. 없잖아요. 예. 다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뭐 품목이 분류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거수, 다수로 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관세사가 되려면은 네. HS 코드를 외워야 되나요? 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외우고 계신? 아, 지금은 이제 많이 하는 품목만 외웠는데 한참 수험생 때는 네. 이제 공부 방법이 뭐였냐면 이 버스 같은 데 보면은 버스 뒤에 네 자리 그 아 저걸 보고 어떤 차 번호판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만약에 뭐 3916이라고 하면 저거는 기타 플라스틱 뭐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 유추하는 거를 계속 그 수험생 때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 제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7137-5537 7537이 뭔가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비금속류 쪽에 분류가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왜냐면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아유 또 청취자분들이 또 이거 뭐지 7일 뭐 찾아보시면은 저의 또 그걸 그 능력에 되게- 빵꾸가 나는 거라서 HS 코드 되게 많던데 아니, 또 보니까 이것도 그거. 나중에 질문할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한국 기업 수출을 해야 돼 네. 그러면 관세 번호는 내가 그 한국에서 분류하는 코드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거기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분류의 코드를 찾는 게 중요한가요? 사실 둘 다 중요한데 수출할 때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기준에 맞는 HS 코드로 수출 신고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수입을 어쨌든 수출해서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그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서 맞아요.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품도 수출 신고 HS 코드랑 수입 신고 HS 코드랑 다를 수가 있죠. 어차피 저희가 파는 건 똑같은데 그럼 관세를 내고 안 내고는 그 상대국의 관세 기준에 분류에 따라서 기준에 내는 따라서 거죠? 다를 수가 있죠. 그럼 그 관세를 2번 내는 거예요? 아니죠. 수입한 사람만 내는 거죠 관세는. 관세. 네. 맞아요. 근데 요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베트남에서는 수출할 때도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와이로 느낌 아닌가요? 네? 와이러는 와이- 표현도 그- 언더테이블 머니라는 좀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법으로 또 정해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이번 주 시간에는 좀 이렇게 제너럴한 내용. 제너럴한 내용으로 두 번째로 준비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직구할 때 이거 많은 분들께서 네, 관심 네. 가지실 것 같은데 직구할 때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내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라는 네, 혹시 직구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직구 저는 뭐 해보셨나요? 그 알리바바 통해서 사고 이런 거도 직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세금 네네. 포함되지 않아? 세금 포함되는 되는 걸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네. 보통 직구하면은 그냥 뭐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대로 그냥 구입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도 직구할 때도 수입 신고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 신고할 때 보통 보면 한국에서는 주민번호 입력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에 이제 뭐 거래하는지 그걸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다 관부가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직구하실 때 내가 50만 원에 샀구나. 그러면 세금이 없겠네. 네, 뭐 기준에 따라서 세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건 직구할 때도 그 최종적으로 내가 내는 가격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네. 뭐 직구가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뭐 경쟁력 있는 가격이니까 사는 뭐 쌀 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뭐 직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보니까 세금 미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눈탱이가 맞으실 수 있는 거래일 수도 있죠. 세금을 그럼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쨌든 뭐 한국에서 예.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한국 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 정부의 국고로 포함이 됩니다. 그거를 수입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뭐 보통 저 주변에는 이제 신발, 옷 이런 거 네, 수입 예, 많이 예, 하더라고요. 친구가 얼마 전에 전자기기도 수입 많이 하지. 네. 샤오미 거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좀 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금 계산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 그쪽에서 세금을 내는 건가 사이트에서 그러면? 알리바바에서 아니지, 세금을 우리가 세금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그러면은 그거 어디 가는 거야 그 돈 그러면? 우리가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을 때 네. 그럼 그 사이트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을 미국 뭐 이를테면 다른 나라로 보내주는
그래서 보통 사이트 보시면은 이제 제시가가 있는데 거기 네. 안에 이제 세금 처리까지 다 해주는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 미포함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써 있고 만약에 세금이 그 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있고요. 관세사가 이렇게 직구하는 역할도 도와주고 그런 게 있나요? 직구할 때 어쨌든 수입 신고라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니까 보통 많이 거래되는 사이트들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입 신고 대행도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근데 갑자기 또 아까 얘기했던 관세사의 역할에 대해서 네. 실제로 그럼 관세사 라이센스를 따고 뭐 관세법인에 취직을 했어. 네. 그러면 도대체 실제적으로 네.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뭐 전화 받고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을 보통 수입 신고나 수출 신고할 때 이제 각종의 이제 법 제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제 요건을 갖추셨는지 이제 서류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맞는 HS 코드도 찾아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는 수출입 신고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FTA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 뭐 나라들과 이제 거래할 때 FTA라고 하는 걸 이제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아까 이게 예. 그 라이센스가 없어도 네. 그냥 혼자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 거죠.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없어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막상 좀 제약이 있고 힘드신 부분이 많죠. 이 관세사도 이를테면은 그런 뭐라고 해야지? 뜨소 그 뭐라 하지 그거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로 근무 가능한 직종인가요? 사실 프리랜서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무역이라고 하면 월요일 거의 주말까지도 이제 선적도 하고 그다음에 선적이라고 하면 또 신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치기 때문에 이게 프리랜서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아니면은 어쩔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럼 관세법인이 일반 회사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네. 그런 뭐 한 달 동안 뭐 걸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비용을 받는 식인가요? 아니면 뭐 건 바이 건으로 뭐 보통 신고는 이제 건별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통으로 하면 이 업체가 많이 신고했으면 저희가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정액제로는 할 수 없고 건으로 보통 수출입 신고는 건별로 해서 정산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건으로 이제 뭐 액수가 크거나 작거나 해서 그걸로 뭐 단가 제시해서 입찰받고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또 이제 각 뭐 법인마다 이제 컨설팅 전략에 따라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유 편하게 하시면 돼요. 보통 연봉이 얼마 정도 드세요? 연봉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균 그냥 딱 평균이요. 평균도 좀 내기가 그런 게 관세사 라이센스를 따고 취업하면 보통 얼마 정도 초봉. 초봉. 초봉 그것도 이게 너무 다른 게 뭐 3천만 원서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문 이런 데 보면은 연봉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직군 사자 직업군 분들도 보시면서 야 진짜 이렇게 받아? 이거는 평균 연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신문에 나오는 그 연봉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런 거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밀수 하시거나 그런 건 그런 그 사마페에서 같이 일하시고 하시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저희 뭐 대표로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연봉이 높죠. 어디 뭐 대표들은 다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연봉이 또 낮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엠빵 하면은 연봉이 아마 그렇게 신문 기사처럼 부풀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직원으로 속해 있는 관세사는 그렇게 많이 소득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본이 많이 얻는 직업군이다 보니 좀 더 그렇지 않겠냐. 네이버에 막 치면은 뭐 어느 기업이나 평균 연봉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도 평균 연봉 나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높게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보면
전무님이나 이렇게 이사님 그리고 뭐 위에 사장님들이 이제 연봉이 높아서 그게 놀라가는 거지 일반 직원들은 높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비실 생각 없으세요? 사장님이요? 아 물론 이제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 제약상 그리고 아직 제가 좀 능력이 조금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네 나중에 조금 준비가 되면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은 그 세금 종류가 많더라고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죠. 뭐 이상한 게 많아. 하여튼 저도 이제 뭐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 뭐 세금이 저는 그냥 뭐 내가 소득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회사 뭐 있지 않습니까? 뭐 VAT도 신경 써야 되고 뭘 그 뭐죠 그 이제 뭐 개인 소득세니 법인세니 무슨 세니 해가지고 뭐 또 최근에 듣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외국인 계약 FCT.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FCT라고 뭐 이게 뭐 이때 뭐의 약자인가요? Foreign Contract Tax, Foreign Contract Tax 맞을까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외국인 계약자세. 그럼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컨트랙트에 외국인 이름이 들어갔을 때 내는 세금인가?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니, 저도 스터디를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는 거. 그리고 뭐 요즘 또 뭐 이전 가격이니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막 되게 이슈 많으니까. 이전 가격까지 아시면 되게 깊이 제가 아시네요. 몰라요. 그냥 들어갔다. 이름 안다고 제가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뭐 있죠. 뭐 이름 안다고 제가 친한 건 아니니까. 네, 마크롱 씨 제가 이름 알아도 제가 그거 몰라요. 그 사람 그 이혼 한 번 했지 않나? 마크롱이? 몰라 하여튼 나이 먹은 그 아줌마랑 선생님이랑 그렇지 결혼한 걸로 알고 그렇지 있는데 이혼을 한 번 한 걸로 아는데 그 정도 안다고 제가 친한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베트남에서 이제 물건 수입이나 수출하실 때 이제 뭐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런 거 제가 궁금한 거 말이야. EP 기업이 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런 거 네, EP 기업도 요 후단에 이제 설명을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가 EP 기업을 다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 그거를. 전에 HS 코드는 뭐의 약자인가요? HS 코드요? 뭐 할모나이즈드 시스템 해가지고 할모나이드요? 할모나이즈드 조화되는 시스템 해가지고 할머니 할 때 그 할머니. 이름이 굉장히 예쁘다. 그래서 HS 코드 3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걸 왜 할모나이즈로 했지? 뭔가 그 국가 간에 이렇게 할모나이즈를 해야 된다. 아 그래? 미안합니다.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래서 네, 하여튼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트남에 관련된 세금 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출입과 관련된 세금 알려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 관세라고 해가지고 수입 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T 부가세가 붙죠. 근데 일반적인 물품은 그냥 관세, 부가세 이렇게 붙고 관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제 베트남에 있는 거는 특별소비세 SCT라고 하거든요. 이건 누가 내는 건가요? 이거는 물품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주류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도수 따라서 40도, 20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50, 그 30% 역시 우리 만물 박사. 아니 법전공과 하셔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 자동차.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는 요 세 개 품목만 이제 특별 소비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특별 소비세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35%에서 75%까지 매기고 있고 차량도 보통 5%에서 105%까지. 야, 그래서 5%는 이를테면 뭐 특장차나 이런 일반 승용차는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2년 동안 떠들었던 왜 베트남 차가 비싼가? 네 맞아요. 특별 소비세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하고 중고차도 보면 중고차 수입하면 신차 가격이랑 똑같거든요. 보면은 이제 중고차는 별도로 세금이 매겨져 있는데 기본 10,000불 즉 한 1,000만 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세금을 1,000만 원서부터 낸다고 시작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세는 관세에 포함되는 아니요, 별도의 세금입니다. 근데 만약 내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없지 않나요?
그것도 특소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관세는 관세가 아니고 요건 내국세 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한국이면은 담배 피면은 뭐 그 담배 그 자세 그 네, 교육세니 뭐 네, 무슨 맞아요. 건강세니 뭐 역시. 국방세니 해가지고 그 사실은 이거 담배값 이거 면세에서 사면은 담배가 진짜 얼마 나가는요. 막 그때 보면 한국에서 그 물건 사면 뭐든지 붙어있는 세금이 뭐지 그게? 그 VAT 그건 VAT, VAT 인가? 부가세라고 부가세라고 하는데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해서 궁금한 게 네. 그 한국 주세보다 여기 주세가 싸죠. 주세 이게 도수 따라 좀 다른데 네. 예를 들면 그래도 뭐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 자체도 조금 비싸고요. 예. 한국이 비싸단 말씀이죠, 아니면? 아니요, 베트남도 베트남이- 예, 베트남도 비싸고, 근데 베트남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네. 관세가 주류에 대해서는 비싸고 어떤 뭔가 FTA나 이런 걸로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주 엄청 비싸죠. 제가 잘 안 먹는데 얼마나요 여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마트에서 사면 6만 동 2,800원 정도 네. 마트 기준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예,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쓰죠? 한국에서 한 요즘에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이건 2배가 되는 예, 거네요. 예, 네. 어. 일단 소주는 외국 그거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계신 한국 사람들은 여기 오시면 와 소주 싸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 한국 소주를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미국 이런 데 가봐 뭐 아, 한국에 그쵸, 갈 텐데. 비싸죠. 그렇죠. 예. 미국엔 비싸고 근데 물류가 상대적으로 미국 가는 것보다 저렴하니. 예, 한국에서 베트남 오는 게 더 사실은 거리가 짧고 하니까 뭐 네. 뭐 에어로 쏠 수는 없고 그렇죠. 소주 뭐라고 그거를 그러다 여기서 보니까 만들면 안 돼? 생산하지 않아. 그 처음처럼 여기 생산할 거야. 어... 처음처럼 아마 여기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기억 안 나요. 여기 생산하는 거는 그 특소세는 내되 관세는 안 내나? 관세는 안 네, 내겠지. 예, 수입을 안 하니까 하니까요. 특소세는 내는 걸로. 그게 소주가 17도라 가지고 하여튼 그게 그 도수 높은 예, 술로는 안 도수에 따라서 네, 예, 차이가 세금이 나요. 있습니다. 네. 그 보드카 하노이나 뭐 보드카 맨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이런 거랑 소주랑 뭐 주조 방법이 완전 다른가요? 주방법은 비슷해요. 보드카는 지금 우리가 먹는 보드카는 아마 비슷한 거 그 주정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정이죠. 그 거기 물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드카도 그 주정 술주정 부린다 할 때 그 주정이랑 같은 주정인가요? 그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자로 다릅니다. 아유. 네. 주정부리다는 아닐 거고 주정은 뭐지? 자 주가 술주자의 정은 무슨 정이지? 정종할 때 종종종자 뭐지? 주정을 많이 부려봤는데 그걸 모르겠어. 넘어갑시다. 다시 네. 본론 들어와서 어. 어떤 세금이 있는가? 아, 네. 특소세까지 얘기한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특속세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환경보호세라고 해서 네, 환경보호세가 붙습니다. 이거 환경보호세도 이제 수입한다고 해서 이제 붙는 게 아니라 내국에서 이제 생산할 때도 환경보호세가 붙는데 이 특징은 보통 석탄, 뭐 석유 이런 거 환경보호세 붙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플라스틱 백 즉 이제 봉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킬로그램이나 리터당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가격으로 이렇게 세금을 매기고 그 있습니다. 백을 구매할 때 내는 플라스틱 백을 구매할 때 그게 아마 생산할 때, 예, 생산할 때. 생산하고 그 생산된 걸 판매할 때 이제 붙는 걸로 근데 알고 한국은 있습니다. 비닐봉다리 받아가면 돈 내잖아요. 아, 뭐 30원, 네, 뭐 30원 20원. 여기는 안 내잖아. 여기 그냥 주는데. 아, 그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뭐 기업 차원에서라든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계약자세가 어떤 조건 하에서 수입할 때 붙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FCT가? 제가 진짜 예전부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거나 뭔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베트남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외국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뭔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본다 하면 그때 이제 거의 FCT라고 하는 세금이 붙는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FCT가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베트남에 네. 있는 기업이 그래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이랑 네. 예를 들면 회계 계약을 맺어서 네. 회계법인한테 돈을 쏘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회계법인한테 돈을 쏜다라고 네. 하는 자체가 한국에 있는 기업의 이제 회계법인이 뭔가 컨설팅이나 자문을 자문을. 베트남 내에서 하고 그 베트남 내에서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일부를 가져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한국 법인이 그 베트남 내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FCT를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돈을 주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 네. 있는 기업이 사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한국에 있는 기업이 세금을 내기에는 아마 뭐 그런 세금 코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송금을 할 때 그 외국인 계약자세만큼을 제하고, 왜냐하면 국가에 이제 대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대금을 전해주는 거죠. 이런 FCT라는 개념은 어디 나라에 가나 다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국가마다 아마 다 다르고, 베트남 내에서는 사실 달러 갖고 오는 거는 쉽잖아요. 네. 근데 달러 내보내는 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마 그런 외국의 어떤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이제 돈벌이 하는 거를 좀 견제하기 위한 세금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한 게 그거 보통 그러시더라고. 무역학과 4년 공부한 거 필요 없고 그 무역 상사에서 한 달, 2달 근무하면 네. 다 한다. 근데 관세사도 네. 이렇게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한 게 실제 업무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이건 진짜 관세사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한 과정이 2년이고 실제 업무하면서 배우는 거는 또 다 다시 완전 다른 건지. 어쨌든 관세사 공부를 하려면 관세법 공부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HS 코드도 이제 외워야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세금을 매기려면 그 세율이랑 그다음에 과세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금액의 세율을 몇 % 붙이느냐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데, 그 과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공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무역 실무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본을 잡아놔야지 나중에 고생을 조금 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다 도움은 되죠. 뭐 그렇죠. 네. 실무랑 다를 것도 아니. 어차피 비슷하시잖아요. 책에서 나온 내용이나 사실은 실무 있는 거랑. 네. 근데 예. 이제 더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관련 법하고 뭐 시행령 뭐 이런 것만 공부했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진짜 실무 사항을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업무를 해보면서 더 익히는 거죠. 네. 어차피 뭐 일이야 사람이랑 하는 거고 또 뭐 그런 그렇죠. 것도 복잡한 게 있을 거고. 왜냐면 FCT를 말씀드린 게 이슈가 꽤 있더라고요. 이슈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같은 특히 거. 이제 제 분야는 네. 아니지만 보통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네, 대기업 건축하시는 하청분들, 네, 그게 FCT 발생 많이 되는데 네. 아마 이제 제시 뭐 하청 받고 이거 얼마에 뭐 100만 불에 네. 하겠다 하면은 100만 불 고스란히 받고 계시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 이게 FCT는 세율이 얼마나 되네. 그것도 세율이 다 다릅니다. 달라. 이제 종목마다 이제 뭐 1%서부터 10% 10% 정도까지 이제 이게 붙고 있는데, 직종이랑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역 아니면은 그냥 서비스만 서비스. 제공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각각 달리 분류가 되고 있고, FCT도 두 가지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랑 부가세를 합한 거를 이제 FCT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또 무슨 법이 있던데 무슨 뭐 예를 들면은 그것도 이제 FCT 부과하는 방법을 또 여러 가지. 네, FCT에 예. 대한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네, 세법하고는 세법은 달리 달라가지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화내시거든요. 아니 우리는 여기 뭐 오퍼 받아가지고 100만 불에 했는데 100만 불이 아니라 그 밑에 대금을 주더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무역 사기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네. 또 그렇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조금 그럼 검토를 요건 하셔야 돼요. 누가 매기나요? 그거를 FCT요? FCT. FCT는 베트남에는 재무부라고 있는데 MOF라고 하죠. Ministry of Finance 네. 해가지고 재무부에서 이제 세금은 다 결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보통 뭐 대기업 하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돈을 줄 때 그다 공제해서 주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고, 괜히 네. 분쟁이 생기면은 서로 피곤하니까. 누가 내니 이런 네, 싫으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L사 제가 말씀드린 하이퐁에 있는 LG 같은 경우는 아. 네. 그거 다 제약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뭐 출장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세도 다 그냥 떼고 뭘 네. 하는 식으로 하고 해서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꽤 많았어요. 저도 주위에서 뭐 제가 직접 만난 클라이언트들은 아닌데 주위에서 얘기 들으니까 이거 경우에서 좀 문제가 많았었다. 왜냐면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히 무슨 그 납품죠. 그 제조 납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분들 이 마진율이 크진 않거든요. 사실은 여기 그쵸. 그분들 뭐 사실은 3%에서 5% 네. 많이 가져가실 그 정도인데 거기서 세금 떼시고 뭐 인건비 계산하시고 하시면 적게나는 경우도 사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 좀 상담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관세사의 역할이다. 네. FCT는 무역 거래에서는 제가 사실 상담을 드리는데 그 네. 외에 이제 뭐 거래나 뭐 하시는 거는 사실 저도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FCT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건 FCT 발생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내국세는 또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예, 잘 답변을 못 드리죠. 잠깐 질문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네. 그 만약에 지금 베트남과 한국 관계에 있어서의 관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솔직히 몇 분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 김 여사님 포함해가지고 네. 그럼 만약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이렇게 연락을 왔을 때 개인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처럼 아, 약간 그 홍보 그게 방송에서 하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지 그거는. 아니 일단은 우선은 뭐 저한테 그 코테이션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근데 저는 방송에 지금 회사에 계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네. 중소기업 네. 특히 중소기업 분들한테는 도움을 그냥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없잖아. 네, 진출을 하고 싶은데도 정보 제약이 많고 그다음에 와서도 많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굉장히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은 흔쾌히 뭐 재능 기부. 재능 기부처럼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이 있으신 그런 기업분들은 사실 연매출 막 사회 경제 활성을 위해서 네.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컨설팅을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그거는 공정사에 위반되지 않고 더 잘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쿼테이션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당연히 컨설팅하면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다른 회사에서 예를 들면 내가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하고는 약간 그쪽 변호사들이 나가가지고 투잡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그럼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 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물론 나중에 네, 다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자를지 안 자를지 그냥 그렇지. 걸로 말씀드리는 내가 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또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변호사 한국에서 변호사 같은 직업이면 사실은 그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하노이 쪽에 특히 베트남 쪽에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왜냐면 곧 프리 선언 하시니까. 그러시면 뭐 괜찮으시죠. 그러시면 광고. 근데 요새는 네. 요 근래에 들어서 한국 그 관세사님들 굉장히 많이 진출해 계세요. 뭐 호치민에도 계시고 하노이에도 하이퐁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큰 기업들은 자문을 하셔야 돼요. 돈을 받으시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 네. 뭔가 그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이잖아요. 그쵸. 베트남과 한국에 관련된 관세사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스페인어를 전공하시고 그 저기 시각장애인 그런 점자 이런 데서 일을 하셔가지고 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점자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유일무이하네. 그렇죠. 그런 뭔가 독특하잖아. 스페인어도 특이한데 거기 점자 번역까지 독특하니까 수능 시험 출제에서 이를테면은 스페인어로 시험을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으면은 그분이 가는 거야. 시험장에. 왜 유일하니까. 근데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뭐가? 근데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수능 시험 출제는 아직도 한 번도 요구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그 수능 말고 보는 1년에 2번인가 보잖아요. 수능 평가원에서 하는 모의 평가 보면은 모의 평가도 이렇게 가둬놓고 똑같이 하는데 모의 평가 출제하러는 한 두세 번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진짜 가둬놓고 근데 한 명 신청하는 한 명 이를테면 전국에서 한 명이나 많을 때 2명 신청하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그때 그분만 가는 거야 그분만.
왜냐면은 이건 스페인어 시험 봐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라서 점자로 본다. 그러면은 그분이 항상 가가지고 이제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 네. 왜냐면 그분을 관리 감독하실 수 있는 분이 없잖아. 예를 들면 그분이 실수를 하면은 그거 나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나는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잖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뭐 대학교에서 교양 시험 같은 거면 제가 모르겠는데 네. 수능 같은 경우는 인생을 거는 시험인데 그분이 제가 굉장히 친한 형님인데 그래서 나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 나 그 일을 못 할 것 같은 게 뭔가 요런 그 어. 독특한 타이틀이 있어야 돼. 베트남과 한국의 관세. 우리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일무이한 방송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망해버렸는데 다른 방송은. 오늘 굉장히 컨텐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간만에 저희가 또 유익한 준비했죠. 컨텐츠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좀 경비를 아끼겠다고 하시다가 조언을 좀 안 듣고 자체적으로 하시다가 요즘에 저도 얘기 듣는 게 그런 주 되게 많으세요. 좀 주위에서 뭐 제 일 얘기긴 한데 최근에 제가 요번 달에만 두 번 이슈가 있었거든요.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은 그 로컬 법인으로 가면은 네. 회사를 세울 때 회사를 구매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명의로 베트남 명의로 만들어서 구매를 하라고. 아이고 위험하죠.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적법한 방법이고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국에서 잔고 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걸 추천을 하는데 두 번이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은 돈을 안 옮겼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구매 대금이라든지 이제 자본금을 구매를 하실 때 옮기셔야 되는데 로컬 법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를 생략하고 그런 이제 그 빈깡통 회사를 사가지고 3개월을 굴렸는데 지금 이제 뭐 약간 문제 생긴 거죠. 사무실 돈 내야 되는 돈은 없고 이제 그런 편법 아닌 편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계약은 꼭 한국 업체랑 하진 않으시더라도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세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모든 업체가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관세라는 건 특히 제조업체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좀 뭐 담당자 분들이 좀 보고 올리기 귀찮고 좀 경비 좀 아낀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주위에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면 좋지 않겠냐. 요즘에 너무 많은 얘기를 저도 듣더라고요. 저도 이게 진짜 돈 벌려고 왔다가 네. 돈 까먹고 나가시는 나가시는 분들도 분들이 있고 진짜 소위 말해가지고 그 밤에 야반 도주처럼 네. 왜냐하면 세금 폭탄을 맞으셔가지고 도저히 내실 능력이 안 돼서 없으니까. 진짜 직원들 임금도 못 주고 야반 도주하는 그런 한국인 기업들 관련해서 뭐 베트남 기사도 뜬 거 몇 많이, 번 봤는데 네, 그렇게 되시기 때문에 많죠. 아마 뭐 중국 뭐 베트남 어딜 가나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아까 제조기업 얘기 좀 많이 나왔었고 FCT 얘기 나왔는데 네. 궁금한 게 네. 이를테면 보이는 물건에 대한 관세는 뭔가 HS 코드 명확할 네.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나요? 우선은 관세 측면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IT 무채물, 기업이- 네. 무채물이라고 하는데 무채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뭔가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FCT라고 하는 그게 FCT 거기가 네. 들어가는 건가요? 외국인 기업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명목으로 외국에 뭐 베트남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를 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돈을 냅니까 그 친구들한테?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사를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그-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런 네. 약간 무채물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슈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여기서도. 네, 많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여기 직접재산권에 대해서 크게 막 보호를 하거나 이런 추임 뭐 이런 시그널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3, 4년 후에 조금 더 더, 걸리지 않을까? 조금 더 성장을 하면 그때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몇 달 된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일을 받았어요. 왜? 오, 그 당신의 회사에서 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정품이냐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클레임을 할 거다 해서 찾아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일 왔는데 그게 혹시 아세요? 그 저희 한국의 IMF 때 네. 그쯤에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회사로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정품 사서 써야 되는데 그거 정품 사서 안 쓰면 그것도 이제 법으로 원래는 걸려서 걸리죠. 네, 그렇죠. 벌금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쯤에도 이제 외투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로 많이 이제 업체 추징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내부 고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사에 앙심 품고 많이 하죠. 나 이제 그만둘 건데 이 보니까 뭐 이제 어디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몰래 깔았다 하면 그런 거 신고 많이 보복성으로 많이 하는 걸로 저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그 내국에서 그런 것까지 하는데 세금 내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당신은 근데 메일 어떻게 한 거지 그 사람이? 그냥 씹었죠 저는. 당신 메일 어떻게 나도 알았냐고. 모르지. 내가 볼 MS에서 때는 뭐 이런 MS에서 여기- 감청을 하고 있다. 내가 볼 때 여기 한인 단체나 이런 데 등록되는 메일 있지 않습니까? 뭐 아. 호참이라든가 뭐 이런 데인데 다 뿌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호참에서 저도 우리 정보를 그렇게 팔았다는 생각이 얘기야? 듭니다. 호참에서 우리 정보를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 거지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양아치들이네 이거. 아 그래 그렇게 아시면 안 되죠. 근데 요새 막 보면 마케팅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모르고 이제 체크하면은 다 동의 이제 안 했잖아요. 정보가 했어요, 그때. 빨리 동의 안 한다. 난 무조건 동의 안 동의 합니다. 안 한다. 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선택적 동의는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지금 이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슈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메일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내고를 치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대가 있으면 그렇죠. 50대 치자. 20대를 끊자 네. 라고 하고 아니면은 뭐 주에 그런 것도 봤어요. 캐드 이런 거 보통 이제 네. 정품 안 네, 쓰시니까 그걸 막 컴퓨터를 들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이 나오는데 아마 베트남도 네. 이제 최근에 진짜 뭐 대동하고 와서 다 조사하고 조사하고 아마 이런 게 네. 이제 많이 만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이제 생각이 그 들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제 여기 뭐 베트남 정부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은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 캐드 들어가 있는 데스크탑을 들고 도망을 간대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세 대가 캐드 돌리고 있으면은 한 대만 신고했다.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언제 단속을 간다라고 하면 두 대를 빼버리는 거 빼서 트렁크에 싣고 안에 들어가 있다. 다시 온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막 주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베트남 한국보다도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그 엄청 부족합니다 사실은. 네. 아직까지 엄청 부족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되게 소수 시장이고 그 소수가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먹고 있죠. 그 베트남에 있는 소수에 있는 변리사들이 많이 먹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런데 뭐 주위에서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그 중국 옛날 느낌이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도 좀 일부러 이게 또 지적재산권 시장이 클 때까지 기업들이나 IP 펌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거를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가 익어야지 따는 것처럼 그쵸. 이제 돈이 돼야지 따는 하는 건데 것처럼. 제가 막 예전에 물어봤어요. 제가 네. 저희가 그 M2라든지 뭐 비엔남 뭐 이런 메이드 인 메이드 비엔남 가서 그렇죠. 이런데 왜 단속을 안 하냐 이제 뭐 제가 뭐 여쭤봤거든요. 그때 제가 그 지적재산권 관련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프로 이런 거는 이런 돈 안 되는 건 안 건드린다고. 여기 있는 옷가게들 영세업체들 그러니까 이 메이드 인 비엔남이 유니클로가 돼야지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는 거지. 여기 와서 메이드 인 베트남은 체인점이야? 몰라. 거기 가면은 저도 블로그에서만 봤는데 뭐 자라도 있고 네.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있더라고요. 내 말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뭔가 그 헤드쿼터에 그것도 뭔가 궁금해야 되게 그게 왜냐면은 궁금하네. 그게 또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걔들이 그냥 똑같이 따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더라고요.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어디 그 베트남 호황게임 근처에 RNM 마사지라고 있어요. 유명한 마사지샵인데 거기 가가지고 사장님 돈 좀 많이 벌. 내가 처음 베트남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 되시는지 지점이 몇 개 보이더라 얘기하니까 그거 우리 거 아니라고 다 베트남 애들이 하는 건데 따라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 신투어 있잖아요. 신투어랑 신투어도 하노이에는 두 개 있어요. 두 개 원래 정품은. 근데 호황게임 거리 지나다니면 다 한 신투어죠. 40개, 50개가 신투어입니다. 근데 그게 등록을 했는데도 이게 그 와이로를 매긴 건지 롯데머를 매긴 건지 단속이 아직까지는 네, 뭐 잘안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펄이콕스 이것도 엄청 많은 거 보면 그렇죠. 퍼리콕스 그건 내가 볼 때 이미 그 이제 공개가 된 그거는 상표 등록을 했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상표 등록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게 등록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건 문제, 뭐가 이제 중요합니까? 단속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그럴 것 같다. 이제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어느덧 네. 방송 시간 1시간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방송 1시간을 하면서 좀 질문거리들도 많이 적어놨는데 네. 또 우리 그 김 여사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리스트들 베트남 진출 개발 5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네, 다음 방법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뭔가 바로 다음 주 방송을 진행하긴 할 건데 네. 오늘 뭐
그냥 다음 방송에 뵙는 걸로 하시고 그냥. 아, 그러실까요? 네, 뭐 소감을 네. 또 두 번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조금 그러네요. 인트로는 두 네. 번 해도 소감 두 번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늘 좀 유익한 유익한 방송일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잠깐만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뭐 제가 두서없이 이제 말했지만 요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